자, 오늘은 7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MS 접합 중에서 오미 컨택을 형성하는 방법과 접촉 비저항에 대해서 정성적으로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9장에서 궁극적으로 배울 플래너 타입의 모스펫 소자입니다. 지금 모스펫은 3차원 핀펫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이 플래너 타입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반도체의 물성을 배웠죠? 그 다음에 PN 접합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PN 접합이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N 플러스와 기판, P타입 기판이 되겠죠? N 플러스 P 접합입니다. 그래서 일방 접합입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PN 접합이죠. 자, PN 접합을 우리 배웠고, 이번 장에서 배운 것이 바로 요 소스하고 M 플러스 요게 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과 반도체 접합을 이번 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기에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모두 메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탈에서 이렇게 이 메탈을 통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들은 소스 쪽에서 드레인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드레인이라 하는 거고 이쪽을 소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소스, 드레인, 이러한 메탈 재료는 사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리콘 모스펫 같은 경우에 메탈 전극 재료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요즘은 카파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카파는 빠져 있습니다. 이제 카파를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 타마신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매우 복잡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뭐 자세히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공정 시간에서 뭐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반도체 물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이 메탈 재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워크 펑션도 있지만 저항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정의 안정성, 뭐 재현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실버 같은 경우는 이게 드라이 H가 안 됩니다. 실버는 사용하는데 매우 제한적이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만 이 알루미늄은 멜팅 포인트가 660도, 굉장히 온도가 낮죠. 그래서 고온 공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 규제 물질로서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없어진 지 꽤 됐고요. 특히 디스플레이에서 TFT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이제 크롬 재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환경 규제 물질로 인해서 이게 이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몰리브덴이 있는데 이 몰리브덴은 우리 물에도 용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는데 매우 주의를 요하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 니켈 같은 경우는 특히 디스플레이에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이게 메탈은 주로 이 오염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TFT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 오프 커런트를 많이 올려줘 가지고 리퀴지 커런트, 누설 전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니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그 다음에 텅스텐,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재료인데요.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게 뭐 알루미늄, 몰리, 티타늄, 텅스텐 이 정도로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메탈은 이렇게 사용하는데 제한 요소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미 컨택을 만들어야 된다, 쇼트키 컨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냥 이런 워크 펑션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오미 컨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타입 반도체에서 오미 컨택을 형성하려면 반도체의 워크 펑션이 더 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워크 펑션이 훨씬 크죠. 이쪽이 더 페르미 준위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자, 이런 경우는 N형 반도체인데 도핑이 많이 안 된 경우고, 이 경우는 도핑이 아주 많이 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경우를 살펴보면, 자, 페르미 기준이 차이가 이만큼이죠. 그래서 두 개를 접촉시키면 이 페르미 기준이가 수평이 되면서 이 밴드가 이렇게 많이 휠 겁니다. 즉 표면 준위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요. 이렇게 페르미 준위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면 준위가 이렇게 작죠. 밴드가 덜 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Q-PHY-BN이라 그래가지고 오믹성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 오믹성 장벽이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쇼트키 장벽은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도핑을 높게 하면 그냥 간단히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오믹성 장벽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 반도체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밴드가 어떻게 변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믹성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 여기에는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준 거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준 거죠. 그럼 밴드가 내려가고 올라가겠죠. 자, 올라갔을 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전자들이 이렇게 그 경사진 언덕에서 굴러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장벽이 존재하죠. 살짝 뛰어넘어야 될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오미 컨택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죠. 과도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과도핑을 하게 되면 요 장벽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뭐 전자도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또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핑을 하는 것이 오미 컨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오믹 컨택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과도핑을 통해서 오믹 장벽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오믹 컨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계면 준위가 있는 경우를 설명했었죠. 계면 준위가 있는 경우에는 오믹 컨택이 잘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페르미 준위, 진성 페르미 준위 위쪽에 억셉터 트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억셉터 트랙이 있다는 얘기는 전자를 포획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는 얘기죠. 자, 페르미 준위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도핑한 N형 반도체지만, 자, 이 억셉터 트랩들은 페르미 준위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다 이것들이 마이너스로 대전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포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전자를 띄고 있기 때문에 표면 준위가 생긴 겁니다. 표면 준위가 생기면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띄죠. 그러면 밴드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위가 차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밴드 갭이 이렇게 살짝 꼬부라집니다. 진성 페르미 준위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이러한 모양을 갖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다음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접촉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 컨덕션 밴드가 위로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장벽이 생기게 됐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문제가 없죠. 전자들이 이렇게 잘 흘러가니까.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장벽이 존재하죠. 전자들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면 준위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과도핑을 해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변형을 일으켜서
오미 컨택이 잘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지지난 시간인가요? 계면준위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면준위 때문에 오미 컨택이 형성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쇼트키 컨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쇼트키 컨택은 워크 펑션의 메탈의 워크 펑션이 더 큰 경우죠. 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도핑을 많이 안 한 거고 여기는 도핑을 많이 한 N형 반도체입니다. 자, 두 반도체를 접촉시켜 보면 여기 요만큼 차가 아주 적죠. 페르미 준위의 차가. 자, 밴드가 이렇게 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쇼트키 베리어 장벽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전자들이 이렇게는 잘 가지만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이 장벽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페르미 준위 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밴드가 더 많이 휠 겁니다.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밴드가 휘면 여기 에너지 베리어가 매우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과도핑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들이 요 얇아진 베리어를 타고 터널링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트키 컨택이지만 이쪽으로 역바이어스에서 전자들이 쇼트키 컨택에서 쇼트키 이 베리어를 뚫고 반도체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렇게 적게 도핑한 경우하고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방향으로 전류를 잘 흘려주기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도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믹이건 쇼트키이건 과도핑을 통해서 우리는 양방향으로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쇼트키 컨택에서도 양방향으로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는 열전자 방출이지만 메탈에서 반도체 쪽으로는 바로 터널링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전자가 터널링이 일어날 정도로 배려가 얇아질까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온에서 실리콘 반도체에 각각 이렇게 18승, 16승 도핑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전극 재료는 몰리브덴이고 쇼트키 장벽의 높이는 0.59다. 영상전화 효과는 무시하고 각각의 주입 농도에서 공핍층의 폭을 구해보아라. 그리고 역바이어스가 2V 인가되었을 때 주입 농도 8 곱하기 10의 18승인 경우 공핍층의 폭도 구해보아라. 자, 먼저 16승인 경우를 살펴보면 파이 N1은 이렇게 되죠. Q분의 KT에 여기 도핑 농도분의 NC 유효 상태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0.206V. 그러면 빌트인 전압은 파이 B0 마이너스 파이 N1이 되겠죠. 여기 1이 빠졌네요. 파이 N1. 그럼 0.59에서 0.206을 빼면 0.384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핍층의 폭은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약 0.2 마이크로 2000 옹스트롱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핑 농도를 이렇게 두 차수, 거의 세 차수 정도죠.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핍층의 폭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매우 좁아지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좁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구해보면 파이 N2가 0.09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빌트인 전압 VBI2는 0.499. 그래서 공핍층의 폭은 약 90옹스트롱, 89.95 옹스트롱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분의 1보다도 더 적죠. 매우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자는 당연히 터널링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역바이어스 전압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2V. 2V가 걸었을 때 공핍층의 폭은 VBI 플러스 VR이 되겠죠. 2V가 걸렸을 때도 공핍층의 폭은 200옹스트롱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이렇게 얇아진 장벽을
터널링해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요게 역바이어스 전압을 걸었을 때 2V 걸었을 때 200옹스트롱이었죠. 그러면 요 배리어들은 더 얇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터널링해서 가는 거고요. 순방향 전압일 때 여기 메탈에 플러스 전압을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이 밴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전자들은 열전자 방출로 메탈로 건너가고, 이때는 터널링 메커니즘으로 해서 전자가 메탈에서 반도체로 가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류를 잘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접촉 비저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접촉 비저항이라는 것은 요 메탈과 요 반도체 요 계면, 그죠? 여기가 계면이 되겠죠? 접촉했을 때의 비저항입니다. 우리 9장에서 이건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보통 열 처리를 통해서 이 계면을 실리콘과 메탈의 혼합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리사이드라고 하는데, 이거 9장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과도핑을 해서 이 접촉 비저항을 낮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잠깐 비교하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이제 TFT가 되겠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씬필름 트랜지스터입니다. OLED TFT 백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픽셀에 들어가 있는 이 TFT 구조가 되겠는데요. PMO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싱글 크리스탈을 사용하지 않고 폴리 크리스탈을 사용하고요. 기판은 글라스를 사용하죠. 인슐레이터. 그리고 그 위에 폴리 이미드 필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렇게 TFT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TFT의 채널 길이라는 것은 짧게는 1마이크로, 길게는 뭐 1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근데 반도체는 싱글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이 길이가 3에서 한 14나노미터.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죠. 1000배 이상 더 크죠. 이 스케일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는 마이크로 스케일이고 여기는 나노 스케일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접촉 비저항이 반도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접촉 비저항이 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접촉 비저항을 줄여가지고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도 채널 저항이 더 큽니다.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채널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접촉 비저항을 줄여가지고 전자들을 잘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결국 채널에 와서 전자들이 잘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왜? 채널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접촉 비저항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서는 지금 이 길이가 3나노 정도, 뭐 14나노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작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 저항이 크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잘 흘러가겠습니까? 못 흘러가겠죠. 같이 여기도 저항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이 접촉 비저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이걸 낮추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과도핑을 한다.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통해서 실리사이드를 형성한다. 이게 반도체에서는 현재 그 정도를 기술을 사용해서 이 접촉 비저항을 굉장히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접촉 비저항하고 이 도핑 농도하고 관계인데요. 우리 과도핑을 한다 그랬죠. 지금 10의 19승 이상 도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접촉 비저항이 굉장히 떨어지죠. 즉 유효 상태 밀도보다도 더 많이 전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축퇴 반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과도핑을 해가지고 우리는 접촉 저항을 떨어뜨리고 오미 컨택을 만들어서 양방향 전류를 잘 통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7장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8장 이제 모스 커패시터 이제 점점 모스펫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